안녕하세요. 그래도 부동산입니다. 요즘 재건축이 많이 시행되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제초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9월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재건축 추진이 구성 승인일부터 준공 때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 이익으로 간주하여 초과 금액의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초안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으며 제초안의 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으로 재개발 리모델링은 제외됩니다. 제초안은 지금 당장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악화시켜 재건축을 연기함으로써 도심의 노후화를 가속시킬 수 있고 도심에서의 신규 주택 공급을 차단하여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와도 겹치므로 이중과세라 하며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초안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와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균형 관계에 있었으며 재건축 아파트에서만 발생하는 초과적인 가격 상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초안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여러 번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드디어 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과 이익에 따른 부담금 부과율을 보면 초과 이익이 8천만 원 이하이면 부담금은 면제되고 8천만 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는 10%, 2억 8천만 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감면율을 보면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70%를 감면해 줍니다. 또한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을 재건축 추진이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 집값에서 조합 설립 시 집값을 뺀 값에서 정상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뺀 값이 됩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데 여기서 1세대라 함은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말하는데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아울러 관련 개정 법률에서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주택,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인 대체주택 그리고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상속 혼인주택은 상속 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가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채의 주택까지 인정하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은 조합원은 상속 혼인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가주택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곳에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한 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60세 이상인 조합원이 납부유예 신청을 하려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납부유예 받은 부담금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한편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신탁 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실제로 서울 A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산출 사례를 보면 개정 전 부담금은 1억 1천만 원이지만 개정된 부과기준과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적용하면 5,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신탁비용과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면 2,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면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감면받아 2,520만 원이 되고,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70%를 감면받아 840만 원이 되어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제초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담금 부과 면제액이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인 장기 보유자의 부담금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였으며,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되면서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식적이지 않았던 부담금 부과가 완화되어 재건축 소유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이었습니다.